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66쪽에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라고 했을 때 그 공시는 법률 행위로 인한 공시는 법률 행위 효력 요건이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러한 공시는 처분의 공시다 이렇게 말하죠.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은 나오고 처분하기 위해서 공시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등기의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 등기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요, 등기 부동산 물권 변동을 등기관이 표제부라고 하는 곳에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해주고,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등기를 공시해주고, 을구라고 하는 곳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시해서 이러한 공시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절차, 이것을 등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등기 의의를 한번 읽어보니까 등기관이 등기부에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거나 기재. 최근에 이제 전산화가 돼서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관계, 이것은 표제부라는 곳, 갑구라는 곳에는 소유권 관련, 표제부, 그죠? 을구라고 하는 곳에는 소유권 관련, 이 을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에 공시되는 권리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채권이지만 임차권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컴퓨터에 내장되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하는 그 자체. 종이 등기 볼 때는 기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등기의 종류 중에요, 예비 등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비 등기, 종국 등기라고 하는데요. 등기의 효력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등기에 있어서 이러한 본등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등기. 요거는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또는 종국등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효력, 물권 변동 효력이 나온다. 예비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가등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유권자가 여기에 등기부를 그려보니까 번호가 나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제가 줄여 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소유권자는 갑이다라고 했고요. 갑이 요 부동산, 아파트를 또는 토지를 을에게 파는 거죠. 매도를 했고요.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럼 매수했으니까 이자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등기 청구권. 그런데 갑이라는 자가 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그러면 먼저 등기한 자가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병에게 이중 양도하고, 이자에게는 이제 등기를 안 해주고 이자에게 먼저 등기를 해줘버리게 되면요, 이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찾아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등기 청구권을 순위 보존 차원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권자 을 이렇게 이제 등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 예비 등기고 본등기가 아니어서 효력은 없는 거예요. 이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자가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갑이 처분 금지적 효력도 없는 거예요.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자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자예요. 병이 소유권자입니다. 병이 소유권자인데, 을이 이런 경우에도 가등기를 안 해놨으면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잔금 지급받게 되는 경우 거의 거절하겠죠. 그러면 공탁을 하고요. 공탁을 하고 공탁한 것이 잔금 지급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소송을 받아서 단독으로 본등기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이제는 본등기가 되니까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병원 순위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선회에서 따지게 되니까 이 본등기가 딱 되는 순간 가등기 이체는 병이 소유권자지만 이 본등기 되는 순간 이것을 6. 자, 4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5번 말소라고 5번을 직권으로 말소해 버리는 거예요. 직권 말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다면은 일단은 그 부동산을 자, 이렇게 병처럼 매입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자체로는 별 요력이 없지만 본등기가 되면은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자 366쪽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설정 가등기, 이전 가등기, 변경 가등기, 소멸의 이러한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의점이 나오는데요. 이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별 요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굳이 가등기를 안 해도 물권자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청구권. 가등기 안 해놓으면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이런 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367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가등기에도 이러한 순위보존 가등기가 있고 순위보존 가등기가 있고요. 경매 절차가 번잡하니까 저당권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돈 빌려주고 가등기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순위보존 가등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끌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자, 어떤 것이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다릅니다.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에게 야, 돈 받았으면 등기 넘겨 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관에게 등기부에 올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사건이고 신청권은 공권인데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한 거죠, 증여를 한 거죠, 교환을 한 거죠. 자, 법률행위를 한 겁니다.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로 인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입니다. 물권의 청구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의 법률행위, 이 등기 청구권은 법률행위, 등기 청구권이죠.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니까요. 이것은 채권의 청구권입니다. 채청,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가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의 청구권이 점유를 수반한 경우에 점유를 수반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판례입니다. 점유를 수반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밖의 경우에 이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우리 교재 로마자죠. B번이요. 그 밖의 경우고요. 그죠? 자, 로마자 1번인데
자, 이것은 이제 실체 관계가 불일치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체 관계가 불일치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갑소유의 부동산의 의 문서를 위조해서 을명이 늦어넘겠다.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실체는 갑에게 있는데 서류를 위조한, 실체가 일치하지 않죠. 이때 갑이 이 등기 말소해라 라고 하는 실체 관계가 불일치할 때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 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할 때에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표현법. 원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때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시고요. 또한 점유취득 시효를 했습니다. 타인의 소유를 점유,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시효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점유시효 취득, 등기는 채권의 청구권입니다. 채권의 청구권, 물권의 청구권이 아니고요. 또 임차권, 뭐 이런 것도 채권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체관계가 불일치할 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교재에서 이 등기의 효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의 효력, 그죠? 등기의 효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등기는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등기의 효력에서 물권을 변동하는, 법률행위란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권리가 변동하는 힘, 그죠? 그리고 저당권과 일본 저당권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선후해야 한다라는 순위 확정의 힘. 그래서 권리 변동적 효력,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도 있고요. 자, 임차권 같은 것은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면 물권과 선후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대항적 효력이다라고 합니다. 대항적 효력이다. 그래서 대항적 효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적 효력은 임차권의 등기라든가, 그죠? 이런 좀 예외적인 현상의 경우에 나옵니다. 지상권의 지료 같은 거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표현법이 나오죠. 그러면 일반적 효력으로서 추정적 효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추정적 효력, 그죠? 그래서 이 추정적 효력은 소유권자가 이렇게 있고요. 갑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매매해서 소유권이 매매로 을에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자, 이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자인가봐 라고 추정되는 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추정력은 이자가 매매로 했으니까 매매에 대해서 적법했구나라고 추정됩니다. 자, 매매가 추정된다는 것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도 추정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게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할 권리가 추정되는 거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추정이 안 되는 가등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도 나오고 있고요.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정력이 번복되는 유명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그 건물을 신축했다, 토지를 매립을 했다라고 하면 먼저 대장이라는 행정청의 공고에 먼저 올라갑니다. 등기부에는 나중에 들어갑니다. 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최초로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로 A가 소유권자인가 보다라고 추정이 되지만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아닌 자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장상 최초 명의자가 아닌 자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다면 이러한 보존 등기에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것을 번복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죠. 자, 369페이지에 점유의 추정력이 나옵니다. 자,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의 추정력, 점유 추정력, 점유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평온한 점유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 추정력 조문이 없으니까 이 조문을 빌려올까요? 아니에요. 빌려올 필요 없고, 부동산에는 점유가 아니라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적인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신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신력, 그죠? 공신력은 공시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인정되는 힘을 말하는데요. 자, 동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부동산의 등기에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점유라는 불완전한 공시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 예컨대 갑이 이 컴퓨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고요.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처분해서 을이 여자의 점유가 무권리자 점유라는 것을 모르고 무과실이다 라고 한다면 이자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이자의 동산 소유권 취득은 인정해버립니다. 자, 점유라는 공시를 믿고서 거래했을 때 그래 너 소유권자로 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 갑으로 되어 있는데 위조된 잘못된 등기죠. 자, 이것을 믿고 모르고 위조된 등기라는 모르고 소유권 인정 등기 받아도 말소당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런 표현법, 공신력,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동산의 물권 변동 369페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물권 변동 공부했고요. 동산의 물권 변동도 논리는 동일하죠. 자, 법률행위, 법률규정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자, 법률행위는 공시, 물론 이제 점유인데 점유는 정적인 상태고 점유를 상대방이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동적인 상태로 인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이제 법률의 규정은 인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가 사망했다, 단독 상속이다, 아들이 외아들이다. 그러면 그 동산 인도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런 효력이 나올 거다.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다라고 했을 때 점유 이전 인도의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관념의 인도가 있었던 거죠. 자, 관념의 인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관념적 인도, 관념적 인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인데 좀 대립적 개념이긴 한데요. 간이 인도, 의사의 합치만으로 점유가 이전하는 거, 점유 개정, 자,
매도인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거. 그리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의한 양도, 반환 청구권 양도도. 자, 이것도 이제 점유 이전적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인도의 종류에 이런 종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선의취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의취득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의취득은 선의로 인한 취득이다라는 말의 표현인데요.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전 권리자가 적법한 점유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인 경우에, 자, 갑이 자, 컴퓨터를요, 그죠? 자, 사실은 을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을이 진정한 소유자, 자, 빌린 거니까 갑은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사실 임차인은 처분 권한은 없는 거죠.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권리자인 거죠. 자, 이자가 무권리자입니다. 만약 이자가 권리자라면요, 선의취득을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적법한 점유자로부터 권리자로부터 매입하면 선의취득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를 빌려서 점유하는 자에 불과한데, 자, 이것을 이제 처분해버린 거죠. 병에게 처분해버린 겁니다. 병에게. 그러면 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동산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안 되는 것이고요. 동산이면서도 마치 부동산처럼, 자, 공적인 장부에 공시하는 부동산처럼요. 그 의제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뭐 자동차, 의제부동산이건 의제부동산, 동산인데 의제된 공시가 부동산처럼 한단 말이죠. 뭐 중기, 비행기 이런 것들은 선의취득 대상이 안 됩니다. 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동산을, 그죠? 점유를, 자, 병에게 처분했는데 양수인이라고 표현하죠. 양수인. 양수인은 매수인보다 좀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꼭 매매에 국한하, 이게 이자의 이름을 양수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그 자체가 매매에 국한하여 선의취득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증여를 했다든가 무권리자가 교환을 했다든가, 이게 자주간 이 법률행위가 존재하는데, 법률행위가 존재하는데요. 이 법률행위는 유효여야 합니다. 유효. 법률행위는 유효여야 합니다. 자, 법률행위가 무효다 취소되면요, 무효나 취소의 법리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선의취득이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자, 거래행위가, 그죠? 선의취득에서 거래행위가 무효라면 이때는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거래행위는 유효해야 되고, 자, 여기 여자가 판 거죠. 양도인이죠. 이자가 산 거죠. 그러면 이것을 승계라고 하죠. 승계. 근데 이건 특정 승계여야 합니다. 특정 승계. 특정 승계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자가 상속인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물건 빌려서 사망하면 아들 것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 상속받았다 이런 경우는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자체가 없다. 아버지가 물건 빌려서 사망하면 아들 것이다. 그건 될 수가 없는 말이다. 선의취득은 유효 거래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 특정 승계 거래해야 된다. 자, 점유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점유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자, 현실에 인도되고요, 간이 인도되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 인한 점유 이전은 괜찮습니다.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자가 팔고서, 무권리자가 팔고서 빌려와서 계속 점유, 이자가 계속 점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즉 간접 점유 개정이죠.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좀 우리에게 중요하죠. 점유계정으로 선의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병이라는 자가 이 점유가 무권리자의 점이라는 것을 몰랐고 선이에요. 선이. 그리고 정당한 거래액의 평균일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무과실해야 된다.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이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자, 이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이자가 갑이라는 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뭐 이건 이제 즉시 취득하는 거죠. 뭐 몇 년 지나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권리자 권리를 승계하면 안 되니까 선의 취득에 의한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원시 취득이다. 효과죠, 이건 효과. 그래서 요 선의 취득의 요건 나오고요. 요건과 효과의 도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370페이지에요. 첫 번째가 대상적 측면에서 대상적격, 목적물, 동산이어야 하고, 자, 그리고 선의취득의 요게 동산이어야 하고,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권리라고 한다면요, 질권이라는,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하나입니다. 요것만, 질권의 선의취득 가능하고요, 소유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점유권의 선의취득이요, 이거 점유권의 선의취득이 뭐 있을 수가 없고요. 지상 지역 전세권은 부동산 대상으로 하는 물건이라 안 되고요. 저당권도 안 되고요. 유치권도 법률 규정이야 물건이라 안 되고요. 그러면 질권과 소유권의 하나여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자, 금전은 선의취득보다도 더 강력하게 점유 있는 곳에 선의취득보다 더 강력합니다. 점유가 있으면 소유가 있다.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가 있다. 이건 뭐 점유 금전은요 선의취득보다 더 몇십 배 강력한 거래 유통이 확보되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 안 되지만 그러나 옛날 조선시대 상평통보처럼 수집 목적의 금전이라면 유통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평가 내리죠. 자, 등기 등록 공시되는 동산,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자, 포괄승계에 의한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고요. 자, 목적물의 마지막 점에 선의취득은 특정 승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포괄승계가 안 되니까. 자, 전주의 요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뭐 전주가 무권리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주가 제한능력자 무권들이다. 전주, 그죠? 이자가 갑이 말이죠. 갑이 제한능력자이다. 그럼 취소할 수 있잖아요. 무권들이다. 무효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가 유효해야 되는데 무효니까 이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제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취득자의 요건이죠.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 이자는 평온하고 공연한, 보통 다 평온 공연합니다. 근데 선의 무과실이 이제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엔드로. 그래서 이 선의 무과실의 기준 시점, 물권행위가 자 완성된 때, 기준 완성 시점, 완성. 자, 완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와 합의죠. 합의와 인도. 합의가 있었다 안 되고 인도도 있었다. 이게 먼저면 이게 나중에 있으면 합의 안 되고요. 합의가 먼저면 나중에 인도 안 되고요. 그죠? 이게 완성의 의미다. 물론 이제 법률행위 때, 물권행위 때, 그죠? 이연거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선의취득의 효과가 나오죠.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의 하나여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요.
자, 이자가 취득했다라는 의미는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다. 반환하지 않아도 좋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점유 계정이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권의 총론적 측면을 끝냈고요. 자, 375페이지에 물권법 강론의 측면이 나오는데요. 자, 8가지 물권이 나오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점유권은 뭐 시험 출제 빈도도 약하고요. 점유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점유권은 뭐 지나가고요. 본권인데 소유권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에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죠. 제한하는 물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소유권의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면 용익, 처분을 제한하면 담보, 용익에는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고 있고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